네, 베이비뉴스 취재 1팀의 최규하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이시죠? 잘 보시면은 아기가 조금씩 계속 자랍니다. 그래서 저기 마지막 중간 이후부터는 자기도 이렇게 손을 들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요, 이탈리아 출신의 리시아 론줄리 유럽의회 의원입니다. 이분이 2010년부터 6주 된 딸을 데리고 표결에 참석하기 시작하셔서 3년 동안 직접 딸과 함께 의정 활동을 하시는 사진인데요. 항상 이제 여성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 번 회자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 의회에서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고 말해주셔야 제 다음 발표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왜 엄빠 후보들을 찾아야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 육아기의 주 양육자, 이제 보통은 여성 엄마들인데요. 이분들의 이제 경력 단절이 이제 문제라고 많이 사회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주목했던 것은 경력 단절뿐만 아니라 바로 정치 단절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위한 그 참여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그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풀어야 한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육아에 매진해야 하는 주 양육자, 여성, 엄마들은 결국 정치의 바깥으로 늘 밀려나 있다라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월에 맘대로 정치라는 특집 기획을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맘은 MOM, 네, 영어로 맘입니다. 그래서 엄마 정치에 대한 특집 기획 보도를 하면서 엄마 정치를 실천하는 정당, 시민단체, 그리고 온라인 카페 이런 분들 여러 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분들을 만나면서 저희가 한 가지 좀 확인을 하고 확신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세월호 참사와 지난 촛불혁명을 겪으면서 우리 엄마들이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내 아이 하나만 잘 키우면 되던 시대는 끝났다. 내 아이를 잘 키우려면 모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깨달음을 이제 우리의 많은 엄마들이 같이 겪고 느끼고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기획을 할 때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첫 번째 엄마 정치라는 이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사자로서 우리 사회, 우리 지역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특히 아이를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정책들을 내놓고 그리고 선거운동을 직접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만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이제 저희는 육아기에 있는 엄마 아빠들이 많이 보는 육아 전문지이기 때문에 나와 다름없는 저 엄마 아빠들이 왜 후보로 나와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주자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저희가 좀 주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제 여성들, 남성들 통틀어서 육아기라고 하면 좀 젊은 후보들이 많습니다. 이런 후보들은 사실상 정치의 이제 신인급의 분들이 많아서 그런 작은 정당 혹은 이제 기초의회 의원이라든가 이런 후보들에게도 충분히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고민으로 우리 동네 엄빠 후보라는 기획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찾을까 하는 문제가 사실 굉장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저희가 각 정당에 이런 기획을 준비하고 있으니 사람을 좀 추천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사실 그 후보가 애가 있긴 있다던데 몇 살인지 모르겠네. 약간 이런 반응들이 많고 실제로 저희가 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후보입니다 하고 소개를 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애가 벌써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큰 아이들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일일이 그냥 SNS, 지인의 지인 혹은 인터넷 검색으로 하나하나 그냥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30분의 후보를 이제 7세 이하 영유아를 키우는 30분의 후보를 찾아서 만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질문한 것들은 이제 지역 현안, 그리고 엄빠 후보로서 후보 개인의 이야기, 그리고 생활 속에서 찾아낸 보육 공약들에 대한 큰 세 가지 틀의 질문들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취재 이후에 참 이 기획을 하기 잘했구나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엄빠 후보들만의 특별한 경험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를 이제 실제로 선거운동에서 유모차를 끌고 아니면 아이를 아기띠로 해서 업고 선거운동을 했던 후보들이 대단히 많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선거운동 같은 거 하다 보면 후보들이 이제 아이들을 약간 이미지 메이킹 같은 걸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괜히 시장 가서 괜히 이제 꼬치 드시고 이제 지나가다가 예쁜 애기 있으면 이렇게 괜히 안고 막 뽀뽀하려다가 성추행 논란 일어나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실제로 자기 아이들을 안고 업고 선거운동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이미지 메이킹 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시간이 되더라도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이를 업고 밤늦게까지 선거운동을 하고 이런 그림들이 참 정말 신선하기도 하고 너무도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공감도 되기도 하고 정말 좋은 그림이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똑같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후보들이라도 엄마 후보와 아빠 후보들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시선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빠 후보들의 경우에는 육아기에 있는 이제 젊은 유권자들과 소통을 하는데 자기 자신도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로는 긍정적으로 기능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엄마 후보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들이 부딪혀야 하는 그 정치 단절의 벽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어머 대단하시네요. 뭐 이런 얘기들 들으면 뭐 좋은 거지만 뭐 애나 키우지 왜 나왔냐? 애도 어린데 뭐하러 나왔냐? 제일 많이 듣는 게 이제 남편이 출마했어요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자들이 배워서 이 모양이다라는 충격적인 얘기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그 바카스 CF에서 바카스라고 말씀드려도 되죠? 자연강장제 이렇게 말씀 안 해드려도 되죠? 왜 엄마라는 경력은 스펙 한 줄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 한 줄의 카피가 굉장히 많은 엄마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저희가 엄마 아빠들의 이 작은 도전 사실은 조금은 무모해 보이고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싶었던 그 도전들에 주목한 이유는 바로 엄마라는 경력이 최고의 스펙이 되는 사회 그리고 엄마라 살아가는 시간이 희생과 단절로만 표현되는 세상을 그만 마무리하기 위해서 바로 엄마 아빠들의 직접 정치, 당사자 정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저희는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30분의 후보들을 인터뷰했고 그중에 4명의 당선인이 나왔습니다. 저희 취재팀 4명의 기자들이 이 30분의 후보들을 나눠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대단히 좀 아쉽게도 제가 인터뷰한 분들은 모두 낙선하셔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좀 아직도 안고 있고 제가 이 상을 받아도 되나라는 그런 좀 마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정의당 소속으로 출마하신 설혜영 서울 용산구 의원이십니다. 이분이 별명이 방방이 아줌마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데요. 지역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겠다. 방방이 놀이터 공약을 내서 그 공약이 지역에 알려지면서 이제 아이들로부터 저 아줌마가 방방이 아줌마야 라는 이야기가 돌고 그래서 이제 방방이 아줌마라는 별명을 갖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당선되자마자 처음에 이제 당선사례 인사를 나가잖아요. 동네 사거리로 가서 인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가까운 초등학교 앞에 있는 초등학교 앞으로 가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바로 엄마를 대표해서 어린이를 대표해서 제 의정 활동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다고 또 저희에게 또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당선과 무관하게 좀 저희가 주목했던 공약들입니다. 사실은 아주 생활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정말 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었는데요.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김정윤 대구 달서구 의원의 공약인 픽업 정류장입니다.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 차량을 기다리는 공간이 마땅치 않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뜨거울 때, 눈비 올 때 이럴 때 좀 안전하고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정류장들이 필요하다라는 실제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난 공약들을 하셨고 저희가 당선 이후에 당선 인터뷰 때도 가장 1번으로 추진할 공약을 저걸로 꼽으셨습니다. 이 공약들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저희가
그 광역단체장들의 보육 공약들을 비교하는 선거기획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굉장히 놀라웠던 순간이 하나 있었는데요. 기초자치단체도 아니고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 그 전남지사 후보 중에 한 분은 보육 공약 자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흔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같은 그런 공약조차도 없어서 저희가 선거 캠프에 여러 차례 연락을 해서 정말 보육 공약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했는데 며칠 동안 그분들이 굉장히 당황하시더니 결국에는 나도 못 찾겠다라고 답변만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계신 이 공약들 중에 낙선하신 분들의 공약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런 공약들을 좀 얼른 가져가셔서 실제로 현실화시켜 주신다면 뭐 당선 유무와 상관없이 이분들에게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취재를 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 이렇게 좀 꼽아봤습니다. 사실 좀 많은 질문들을 좀 받았습니다. 주로 왜 진보정당 후보들만 자꾸 소개를 하느냐, 뭐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뭐 이런 분들만 자꾸 소개를 한다고 해서 좀 너무 편향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들었는데 확실히 좀 신인들, 젊은 후보들, 여성 후보들에게 이 출마의 기회를 주는 데 있어서 정당별로 차이점이 분명히 좀 존재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찾는 데 있어서도 아예 젊은 30대 혹은 40대 초반 후보들 자체를 찾는 것들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네, 그런 점들이 있어서 저희 스스로도 뭐 딱 정당별로 고르게 뭐 이렇게 사람을 하자라는 마음은 뭐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고르게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엄마 정치라는 키워드는 저희 베이비뉴스가 갖고 있는 주요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의 보육 공약 이행 과정을 감시하는 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라는 5년짜리 아주 지루한 기획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맘대로 정치 기획 시리즈,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 입법, 마더센터 건립, 수돗물 불수화 사업 폐지 등 이제 엄마들의 자발적인 정치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취재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뉴스의 모토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은 모두의 인권과 복지가 보장된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